챕터 8.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형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생각을 근본 물질로 전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먼저 그 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명확히 그려야만 그 형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 과정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머릿속으로 대충 그린 애매하고 흐릿한 이미지를 근본 물질로 전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정도의 일반적인 욕망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감상하고 경험해보고 싶다 정도의 욕망도 부족합니다. 이 또한 누구나 갈망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파벳 몇 자를 대충 써서 보낸다면 그 친구가 여러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은 논리 정연한 문장을 보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본 물질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전달할 때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갈망이나 모호한 열망으로는 절대 창조의 힘을 움직일 수 없으며 풍요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전 챕터 6에서 소개해드렸던 한 가난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시각화했던 과정처럼 여러분의 갈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바라본 아주 명확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명확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배를 항해하는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주의가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를 항해하는 키자비가 나침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목적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집중력을 키우는 연습이나 별도의 시간을 내서 확언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갈망을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머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여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그 이미지를 시각화하십시오. 자신이 진정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집중력 연습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노력을 해야만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면 그 목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극에 의해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이듯 여러분의 목표를 향한 그 갈망이 생각의 방향을 잡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책의 지침들은 여러분에게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책은 나태함과 안락함을 이겨내고 부를 향해 실제 행동으로 옮길 만큼 강한 갈망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이미지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보다 자세히 묘사할 수 있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강한 갈망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이 더 강해질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보다 확고히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명확한 시각화가 이 과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시각화만 한다면 그저 꿈꾸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떠한 결실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명확한 이미지의 바탕에는 반드시 현실로 실현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식의 바탕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신념 말입니다. 실제 현실화되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지은 새로운 집에 실제 살고 있다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 마음속의 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여러분의 주변에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실제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명확하고 뚜렷해질 때까지 계속 상세한 이미지를 그려나가십시오. 그리고는 그 이미지 속의 모든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 손에 쥐어져 있다는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전 감사함에 대한 챕터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형태를 취해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단지 상상 속에서 소유한 것이지만 진정 마음에서 감사함이 우러러 나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를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을 더 크게 펼쳐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총명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갈망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이미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무형의 근본 물질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방법만으로는 근본 물질에 원하는 생각을 심을 수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념과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근본 물질로 원하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신념을 굳건히 유지한 결과는 말이 아닌 신념을 담은 행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물론 말 또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신념을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아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먼저 이미지를 시각화한 후에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근본 물질을 향해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로 표현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미 새 집에 살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좋은 옷을 입어보고 새로운 자동차를 운전해 보십시오. 여행도 떠나보고 멋진 여행 계획도 자신감 있게 짜보십시오.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십시오. 원하는 주변 환경과 재정 상태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그 이미지화시킨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그저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실현될 것이라는 목적의식과 신념을 굳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에 신념과 목적의식이 반드시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챕터를 통해 의지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